자, 오늘은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지요? 가로 곱하기, 세로 곱하기, 높이. 쉽게 말하면 직육면체에 있는 가로, 세로, 높이 세 개를 몽땅 다 곱하면 됐습니다. 자,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도 했었어요. 바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단위 부피를 가지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했습니다. 그러면 이 작은 단위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? 아니다. 너무 불편하다.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. 해서 나온 녀석이 바로 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그럼 언제 필요하냐? 자,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나 혹은 여러분 뭐 이사침 센터에 있는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부피를 재야 되는데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곱 센티미터를 쓸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, 세로, 높이를 세 개를 어떻게 한다? 다 곱해줘야겠죠. 자, 그러면 300 곱하기 250 곱하기 200cm를 이 세 개를 숫자를 곱하게 됩니다. 이 숫자를 곱해서 몇이 나오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계산해서 써보고요. 선생님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자리의 숫자가 나와요. 그러면 1,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그럼 굉장히 큰 숫자의 단위가 나오고 0도 심지어 6개가 붙어요. 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숫자에 비해서 가장 크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읽기도 어렵고 표현하기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 해서 나오는 게 오늘 배울 세제곱미터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미터도 있었고 제곱센티미터도 있었고 뭐 헥타르, 아르, 제곱킬로미터도 있었잖아요. 넓이의 단위가 큰 게 필요한 것처럼 부피의 단위도 큰 게 필요해서 세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약속을 해요.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 부피로 해서 1세제곱미터라고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.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되나요, 우리 친구들?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하나, 잠시만요. 보여드릴게요. 이 사진을 학교에 오면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면, 아마 교과서에 있는 요런, 네, 크기 정도 될 거예요. 여러분들 허리까지 오는 굉장히 큰 크기의 박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친구들 보통의 택배 박스보다도 훨씬 큰 거죠. 그래서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요. 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을 하면 1세제곱미터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. 네, 이렇게 기억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1세제곱미터 이렇게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는다는 것. 자꾸 제곱미터랑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보다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문제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자 그래요. 그래서 교실의 부피가 약 몇 세제곱미터인지 어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실의 가로, 세로, 높이를 어림을 먼저 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림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잠깐 카메라를 빼서 교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디를 가로로 하고 어디를 세로로 하고 어디를 높이로 하는지만 짚어드리면 아마 우리 친구들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부끄럽지만 자, 요 끝에서 교실 앞부분에 저 끝까지가 가로가 됩니다. 자, 여기가 가로고요. 자, 그럼 세로는 교실 앞문 끝에서 저기 뒷문 끝까지. 그래서 아마 세로가 가로보단 조금 길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리고 높이는 그렇다고 한다면 교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생님 교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
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세로가 높이가 제일 짧으려나? 지금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3번 문제인 1 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1 세제곱 미터와 1 세제곱 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.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크기를 좀 비교하기 쉽게 선생님이 써놓은 겁니다. 여기 작은 게 1 세제곱 센티미터고요. 큰 정육면체가 1 제곱미터가 됩니다. 네, 카메라에 안 들어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. 그러면 이 한 모서리에 이 작은 1 세제곱 센티미터, 가로 세로 높이는 1cm겠죠. 그러면 이 1m가 되는 이 공간의 모서리에 1 세제곱미터의 작은 쌓기나무를 몇 개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, 우리 친구들. 1m는 100cm니까 100개를 놓을 수 있겠죠. 그럼 가로를 100개 놓고요. 그 다음 세로도 100개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가로, 세로를 꽉 채워 넣는다면 몇 개가 될까요? 1층에만 10,000개가 되겠죠. 0이 4개 붙은 10,000개가 될 겁니다. 근데 이걸 세로로 몇 개를 쌓을 수 있다? 10,000개를 100층을 쌓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. 그래서 100만 개를 쌓아 올려야 1제곱센티미터를 채울 수 있는 거죠. 죄송합니다. 1세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 거죠. 다시 정리할게요. 1세제곱센티미터가 100만 개 있어야, 요 작은 게 100만 개가 있어야 1세제곱미터를 꽉 채울 수 있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하나 우리 친구들 풀 수 있을 거예요. 님이 설명한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쌓기나무 했고요. 그리고 필요한 쌓기나무 했고요.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지 했고요. 자, 그러면 4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고 교과서를 잘 정리해서 학교로 갖고 오면 됩니다. 다만 여기 보면 몇 세제곱미터인지 물어봤어요. 그러면 요 센티미터의 문제는 풀고 나서 미터로 바꿔도 되고, 아니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 다음에 세제곱미터로 바꿔도 되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까지 풀어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